엔비디아와 AMD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최근에 특히 AMD 같은 경우는 큰 계약을 발표를 했죠. AMD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희망이 약간 시작된 거라고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하는 미국 변호사, 그것도 기업 전문 변호사님을 어렵게 모셔서 정말 박수. 박수! 그래서 또 벌써 멋있어 보여요. 네, 나옵니다. 멋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얘기가 어떤 얘기시죠? 일단은 굉장히 지금 반도체가 핫하잖아요.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AI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더더욱 오픈 AI, 엔비디아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가장 핫한 회사인 엔비디아와 그 러너업이라고 하죠. 이제 곧 2위가 될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우리 상경님께서 시크블랙 멋지다고. 시크블랙 스타일. 분위기가 벌써 산다고. 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두웠었네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정말 마이크가 좀 궁금해지네. 멀어지니까 진짜 오히려 잘 잘 들려요.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혹시 뭐 준비한 이야기는 뭐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지 혹시 궁금한데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여기서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와 AMD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최근에 특히 AMD 같은 경우는 큰 계약을 발표를 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뭐 자세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이 정도 의미가 될 수 있고 그게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젠슨 황 아시죠? 엔비디아의 CEO 네. 누구요? 잭슨 황. 잭슨 황. 예. 젠슨 황, 그 파운더이자 CEO인 젠슨 황이 CNBC라는 미국 경제 뉴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젠슨 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런 TV 쇼에 나가서 뭐 그 인터뷰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지난주에 단독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AMD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고 해서 그런 내용을 조금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야야. 뭐 이 지금 엔비디아 살 거냐, AMD 살 거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둘 다 사도 되겠지만, 이 이야기, 젠슨 왕의 어떤 인사이트 그리고 그걸 좀 주변 누나께서 잘 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나는 엔비디아가 좋겠어, 나는 AMD가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네. 제가 여기 대표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네네. AMD, 네네. 엔비디아 네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다. 미국에서 오는 그냥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일단 엔비디아는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AI로 사실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건 GPU죠. 그래픽 그 메모리 카드 이제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즉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GPU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GPU 때문에 게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2D 세상에서 3D로 옮겨가게 해준 게 이제 GPU인데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었고 이제 그래서 되게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는 그냥 GPU 만드는 그냥 그런 회사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무시를 해서 네. 사실 이번에 이렇게 큰 상승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 본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AI라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 AI 세상이 왔을 때 사실은 CPU보다는 GPU가 핵심이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몰랐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젠슨이 미리 뭐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거야. 어쨌든 그 GPU가 AI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고 지금의 엔비디아가 되었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 AI를 제대로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 되게 그러니까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크게 발전을 한 거고 아직까지도 그 뭐지? 아직까지도 네. 완전한 AI가 완전히 뭐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다. 아직은 초입이라고 젠슨 황에 의하면 자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곧 보여드릴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잠시만요.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AMD하고 오픈AI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알고 있었느냐, 그 AI의 그 지금 현재 AI 섹터, 제가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산업의 그 판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가 이제 저 여자분의 질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첫 번째 질문이요. 네.
여기에서 좀 더 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나중에 이제 AMD랑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지금 그 젠슨 황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관계는 AMD와 오픈 AI하고의 관계랑 약간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그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Azure라든지 이런 회사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회사들하고 한테 직접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AMD는 사실 오픈 AI와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 클라우드 회사들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 자기네들은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클라우드 회사를 통해 죄송해요.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그 칩을 갖다가 납품하고 있다. 그 오픈 AI가 구현되기 위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AI 이 소프트웨어인 오픈 AI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이 GPU가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렇게 납품이 되고 네. 있고 이 지금 오픈 AI랑 AMD가 계약을 한 거는 여기에서 오픈 AI가 계약된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통해서 납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MD하고의 차이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엔비디아는 맞으셨어요. 근데 네. AMD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오픈 AI하고 AMD가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네네. AMD가 오픈 AI에 직접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는 우리가 데이터 오픈 센터. AI가 이제 그 AI로 구현을 하는 회사인데 걔네한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센터에 근데 AMD는 오픈 AI에 AI한테 직접 직접 납품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간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어요. 네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픈 AI가 죄송해요.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도체 이 엔비디아나 AMD 같은 그 회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생산하는 뭐 TSMC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찌 됐든 여기서 이 AMD나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해서 그 데이터 센터가 그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AMD랑 오픈 AI가 계약한 거는 요렇게 계약한 거다. 얘는 요렇게 계약하고.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 AI 얘기인데 네네. 그 AI를 가지고 그 큰 회사가 이쪽이냐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어느 쪽으로 뭐가 납품하느냐. 가능하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회사를 만드는 두 회사, 엔비디아와 AMD가 있고 오픈 AI가 있어요. 이쪽은 똑같아요. 네. 근데 이 두 이제 거래가 당사자는 그러니까 그 AI 쪽의 당사자는 똑같은데 거래 구조가 중간에 제3자를 통해서 가느냐, 엔비디아처럼 아니면 AMD처럼 직접 오픈 AI가 이제 한테 그 직접 하느냐, 그거의 차이.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데이터 센터는 어디든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유통망을 장악을 한 거고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를 통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오픈 AI의 이 챗 GPT죠. 그 챗 GPT가 얼마나 시장 지배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동안 몰랐던 게 사실들을 오늘 네. 저 모르게 언제 이런 거 다 하셨대요. 엔비디아의 가격이 엄청 이제 비싼 반면에 AMD는 조금 더 이제 싸게 네네. 많이 퍼뜨리기 위한. 네네. 근데 하필 왜 오픈 AI와 그렇게 아, 대중적으로 오픈 AI를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픈 AI가 시장 지배력이 가장 지금 강한 AI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 쪽에서도 굉장한 많은 반도체 칩이 필요해. 근데 엔비디아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비싸니까. 내가 이거를 완전하게 가져올 수도 없고 뭐 독점 지배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AMD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 설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AI가 지금처럼 뜨게 된 거는 챗GPT 때문에 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그렇죠, 그렇죠. 탑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오픈 AI를 바라보면서 리더로서 지금 뭔가 그들을 뭐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미나이나 뭐 퍼플렉스리 되게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서브스크립션으로 제가 알기로는 돈을 그래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거는 챗GPT가 아닐까. 그 부분 제가 팩체크는 못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 하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뭐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온 변천사를 알 거고 또 최근에 뭐 오신 분들은 AI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AI, 챗GPT 뭐 이렇게 검색해갖고 뭘 만들어주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AI라고 하면 우리 그 바둑천재 이창호 그 프로 기사님과 그 알파고 네, 알파고랑 이 붙은 그 계열로 시작해갖고 아마 제일 유명해졌던 그 상황이 아닌가. 네, 그것도 AI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딥러닝 통한 이제 AI라고 보죠. 지금 네,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네, 서비스하고 있는 네. 어떤 그런 AI 중에서는 네. 지금 챗GPT가 네. 74%, 오. 60에서 7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아. 있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정도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면은 어차피 이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죠. 이 독점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챗 GPT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이 반도체 회사를 픽을 하면 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회사를 또 키울 수가 있죠. 제가. 네. 저 많은 궁금증이 네네. 저 역시 풀려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궁금증이 좀 풀렸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이창호 아니고 이세돌님. 이창호는 저거구나. 요즘에 나왔던 그 이세돌로 들었어요. 이름. 네네. 당연히 이세돌 가서 이세돌로 들렸는데. 역시 뭐. 저도 그런 좀 더 들어보고. 네네네. 자, AMD 얘기하고 나올 거예요. 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녀가 처음에 그러니까 질문한 건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오픈 AI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방안으로 이제 그런 구조로 갔다. 여기에서 이제 젠슨 왕이 자기네들 회사들의 인프라를 AI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젠슨 왕이 얘기하는 말투가 뉘앙스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예. 뭐 본인 생각이 크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녀가 질문을 한 거는 AMD 약간 잘리기는 했지만 질문이 뭐였냐면 AMD하고 오픈 AI하고도 최근에 계약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젠슨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이에 대해서 그 우리랑은 좀 다르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놀랐던 점은 그 사실 AMD가 이번 거래를 하면서 10%의 그 워런트를 오픈 AI한테 줬어요. 나중에 그 AMD의 주식을 10%를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 옵션을 줬다. 옵션이 아니라 워런트. 보증을 해줬다. 워런트라 그래서 이제 그 옵션, 콜옵션과 워런트는 뭐가 다른가요? 제가 그러니까 워런트는 만료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특정 그 가격 특정 금액으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의무가 아니라 권리고 콜옵션이나 이제 풀옵션 같은 경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잖아요. 무조건 워런트는 네. CB 말하는 건가요? CB? CB가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 권리. 네. 아. 내가 근데 사도 이게- 되고 안 사도 되고. 근데 콜옵션이나 풀옵션은 무조건 내가 그 콜옵션을 사면 그 피를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만료 기간이 왔을 때 그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 차이인 거예요. 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시장에서 우리가 그 가격 변동에 네. 따라서 그 설정되는 그런 옵션인데 이거 워런트는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거를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네. 계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콜옵션이나 풀옵션 같은 경우는 뭐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행사를 해야 하지 되는.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거겠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하지만 컨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다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의무가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구조로 가져갔다라는 게 자기는 very interesting 하면서 말투가 약간 좋은 거 그러니까 되게 이때까지는 자기 회사 얘기를 할 땐 자신감 있게 하다가 여기에서 뭔가 좋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 그좀 걸음직하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않아. 그리고 젠슨 약간, 황의 이제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그 뭐라 해야지 봤었을 때는 되게 어떤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별로 잘 얘기를 안 해요. 되게 세일즈맨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잘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뉘앙스. 잘한 것 같아. That's 굳이 very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 회사 아닌데 내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얘기해야 되니? 약간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경쟁자 아까 얘기했었던 얘네가 그래도 이 여자의 포인트는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랑 약간 비슷한 거래를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걸로 물어봤더니 그녀는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되게 clever이라는 단어를 사실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smart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비하적인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clever이라고 한 거에서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딱히 뭐 되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약간 이런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뉴스를 저희가 글로 읽는 거 하고 이 사람의 인터뷰를 이제 제가 이거를 가져온 것도 그리고 공유를 드리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의 그 표정과 그 말과 그 그게 중요하죠. 인터뷰어가 또 하는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는 아마 뉴스 기사였으면은 아마 그런 얘기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생생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말이 맞는 건 그러니까 100%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리더로서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의 시각에 대해서 엄청난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주는 인터뷰라 모든 분들께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현지 사람한테 듣는 느낌하고
거라고 우리가 그냥 뜻만 알아서 느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 또 있죠. 네, 아니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없어요. 치고 사실 이게 인터뷰가 제 기억으로 한 15분,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좋죠. 이게 그 웬만큼 현지에서 살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뉘앙스를 파악하기는 어렵대요. 한국 사람. 그냥 무슨 뜻인지는 그래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는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약간 그냥 걔네들 그렇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야 걔네들 걔네 잘하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지는 직접 듣고 이제 그 단어 차이를 또 느껴야 되는 거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이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독점 네. 반 독점법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을 거의 하고 있었는데 AMD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쁜 뉘앙스가 아니었다. 그러면 왜 혼자 먹으면 되는데 AMD가 들어오는데 왜 나쁜 뉘앙스가 아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 미국의 반독점법 관련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에는 뭐 한국에도 있죠. 반독점 경쟁법이라고.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아마 모든 지금 알고 계시는 Magnificent Seven 회사들은 한 번씩 다 미국 정부의 이 그 반독점 Antitrust Law라고 할게요. 제가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Antitrust Law 저기 위반으로 한 번씩 소송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메라도 당했고 구글도 당했고 그다음에 애플도 당했고 특히 메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독점을 이제 지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독점을 하면은 시장에 그 소비자한테 해로울 수 있다.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내가 모든 가격과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 더 좋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거나 하지를 않고 가격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이제 그래서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경쟁이라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건강한 경쟁이 더 좋은 그 이노베이션으로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독점적인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은 그런 거를 상관 안 해요. 왜냐면 인더스트리 자체를 키워야 된다라는 점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가 치고 나가서 갑자기 이 시장을 이 산업 자체를 부흥을 확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야 너 독점해 이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초기에는 놔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mature, 그러니까 어느 정도 mature,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화,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까지는 성장이 약간 지켜본다. 하고, 맞아요. 그럴 때까지는 지켜보고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제 근데도 이제 다른 업체들이 치고 나오는 업체들이 없다. 근데 이제 어느 한 업체가 독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소송이나 아니면 적어도 검토를 들어가죠. 가장 큰 예가 그 1990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 걔네가 이제 그 당시에 윈도우스 그 OS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시죠? 지금은 다 크롬을 사용하실 수 있어가지고 모르실 텐데 그거를 두 개를 무조건 같이 이렇게 번들링으로 하니까 뭐 리눅스나 이런 데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 크게 한번 때려 맞았었고 메라도 이제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그 왓츠앱하고 인스타그램 아시죠? 네네. 걔네가 다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완전 SNS는 지금 메타의 세상이잖아요. 거의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전 세계 가도 다 인스타그램 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다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구글, 뭐 애플, 메라 다 지금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래서 그 이제 진짜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매추얼이 되면 그 안정화가 올라오면 아마 그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을 건데 이제 그 리스크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경쟁사들이 좀 치고 올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키워야 된다 생각으로 저러다가 망하면은 나도 망한다.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마 구글이 작년인가 몇 년 전 2023년도에 아마 비슷한 소송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이 엔비디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때려 맞겠죠. 그런 소송을 그러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당연히 AMD가 아직 짬밥이 안 되죠. 안 되고 AI라는 생태계도 아직 그 정도로 물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그 리스크는 언제나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젠슨 황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비슷한 그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모르겠는데 반독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들 나중에 반독점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이제 조금씩 해가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AI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열리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치고 나가서 완전히 독점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나 AMD 주가가 올라가는
생각하는 게 야 어차피 엔비디아가 완전히 독점하는 건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정부에서 이미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얘네들도 독점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뭐 조금은 먹을 거리를 던져줘야 되지 않겠냐. AMD, 인텔 뭐 이런 데다가 그러면은 그래서 요새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인텔도 조금 올라오고 인텔도 거의 뭐 망가진 상태에서 좀 올라오고 AMD는 뭐 실제로 오픈 AI 계약 이후에 돌파갭이 나와가지고 상승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도 좀 심리적으로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당연히 그 엔비디아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회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클라우드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diversify, 우리가 주식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들도 공급망을 분산돼서 반도체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엔비디아의 GPU 한 대에 몇 천만 원씩 하니까 네.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다 독점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뭐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가는 GPU가 아니더라도 야 한 80%만 좀 따라와도 AMD 거를 쓸 의향이 있다. 너 비싸지 않냐 이거 그 엔비디아 거만 쓰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술이 한 80%까지만 따라가더라도 엔비디아가 그 지금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지위와 영업이익률을 그만큼까지 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일단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래서 그 다른 그 뭐라 하지, 그런 클라우드 회사들이나 반도체를 바꾸자 하는 업체들이 좀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AMD가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차피 엔비디아는 칩이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까지 관장을 하는데 여러 업체들을 이제 경쟁을 시켜야 이런 어차피 AMD도 칩만의 이런 분야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가 경쟁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결국에 엔비디아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네네. 한 가지만 좀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니 뭐 여러분들은 재밌어 해주시는데 여기 제가 안 보여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쵸. 이게 방송에 보니 무슨 느낌인지 네, 알겠죠. 저 혼자 얼마나 댓글창이 잘 안 재밌는지. 보여요. 저 혼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댓글이 안 이게 보이니까 무슨 이거 얘기구나. 저 조시는 거 아니야? 막 밤늦게 막 뭐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러면 잠깐 이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상님이 기업이 경쟁하면 소비자가 좋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가격이든 품질이든. 예, 이 소비자도 말씀하셨는데.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네, 지금 장점을 엔비디아는 해주면, 그 독점법을 네. 피해서 좋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소비자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네. 품질도 당연히 서로 경쟁하다 보면 품질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막아놨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반독점법의 가장 큰 목적이 사실은 그 지금 상상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핵심이죠. 네. 이해력이 역시 조교님이라 빠르세요. 예,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요. 엔비디아 그래가지고. 네, 엔비디아 칩이 진짜 비싸죠. 네. 사실 전승왕이 그래서 그러니까 AMD가 치고 올라오기를 바란다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많이 벌 만큼 번 다음에 그때는 내가 이 리스크 규제 리스크를 얻어맞느니 얘네 이 경쟁사들이 올라온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네. 자기네들 네. 제품의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핵심이 AMD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훨씬 바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 두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는 이거는 삼성전자 AMD가 삼성전자가 AMD의 MI305라는 칩을 위해서 그 HBM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오픈AI하고 AMD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아마 몇 세대에 걸쳐서 앞으로 AMD가 오픈AI한테 이제 그 AI Accelerator라고 하죠. AI 반도체 칩을 공급을 네. 할 텐데 그러면은 그 반도체 AMD가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 반도체에 들어간 HBM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회사들이 기존에 같이 내가 받아왔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존의 회사들하고 같이 거래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305를 이미 삼성하고 했으면 450도 삼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뭐 이익하고도 뭔가 이 HBM 매출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지금 아주 잘 달리고 있고 신고가 또 내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도. 추천 아닙니다. 진짜로 이건 그냥 재밌으실 그 한국 기업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냥 말씀드린 거여서. 뭐 우리 어차피 삼성전자 저기 밑에서 뭐 다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아마 대부분이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가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대기업에 좀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런 IT 회사들하고 업무를 많이 했어요. 이름 들으면 모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회사라고 했는데 그들의 성향은 무조건 이원 체제를 가져가기를 원해요. 공급 업체들을 그렇죠. 서로 매일 경쟁시켜야지. 매일 한 군데로 낙점을 해서 걔네들을 끌고 가다가 나중에 공급망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얘네가 우리한테 가격 장난질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딴 데를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아니 우리나라 중국
중국과 한국 회사들이 많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 전체 그 AI 그 산업의 판도를 생각을 하실 때 얘네가 어느 독점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다 아니고 그 고객사 입장에서 무엇을 원할까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꼭 엔비디아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그들이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엔비디아의 그런 거에 나는 휘둘리고 싶지 않아. 누군가를 키워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AMD와 그 오픈 AI의 협업이 그 엄청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 새로운 GPU를 또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오픈 AI가 시장 지배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칩의 시장 지배력이 있는 것처럼 오픈 AI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지배력. 그래서 실제로 접점에 있는 B2C 사람들과의 접점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AMD가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날 이제 그게 발표가 나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좀 사긴 해가지고 역시. AMD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날 좀 사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 네. 하나만 밝은 미래님이 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한테 납품 많이 해서 수요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 거는 그들이 최고의 HBM을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가에 대한 디맨드가 많을 텐데 네네. 다만 엔비디아 외에 사실 하이닉스가 이 납품을 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최고의 칩을 만드는 게 네, 엔비디아이기 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이게 수요가 적은 게 네. 아니고 그냥 그 정도 레벨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지금은 엔비디아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달려오면서 그동안에 납품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이나마 AMD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뭐 AMD가 독점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좀 안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최고의 HBM을 나한테 공급하는데 굳이 내가 뭐 삼성이나 딴 데 거를 왜 그러니까 품질적으로 조금 더 맞아, 합의에 맞아. 있는 거를 나는 받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제일 비싸게 팔고 맞아, 내가 맞아. 최고의 제품을 맞아. 파는데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도 계약을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했을 때 뭐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우선권을 니네 다른 데 뭐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먼저 줘야 돼. 우리가 최우선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삼성전자의 HBM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금은 테스트도 그러니까 통과를 못 못했기 했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SK 하이닉스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뭐 지금 지금은 조금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 의견 다 같이 한번 이 팻말 다 준비되셨죠? 네. 그 여기 옆에 있습니다. 주변단이 여기서 AMD 매수해도 좋나요? 하나, 둘, 셋. 오, X입니다. 우리 네. 렐라님. 일단 X인 이유는 제가 아까 들었듯이 이게 천상의 자리로 가면 매수하겠다. 네. 이런 얘기 같고 맞죠? 네, 네,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저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237.8달러 가면 완전한 급등을 먹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5를 했는데 저는 이미 이제 강세가 이 오픈 AI와 어떤 AMD의 협업을 통해서 이 돌파갭이 나왔다. 이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강세 신호가 나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독점했던 이 GPU 그 서버 반도체 관련한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그 엔비디아의 어떤 지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 그 AI를 독점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업은 다르지만 서로 업은 다르지만 이 공룡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다. 그 AI라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산업에서 엔비디아와 사실 AMD의 경쟁으로 보이지만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경쟁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고 그 경쟁 때문에 AMD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제 그 천상의 자리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5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는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픈 AI 사이트에 가면은 요번 AMD하고 한 딜을 이제 짤막하게 그 약간 뉴스레터처럼 공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AMD to supply AI accelerators for up to 6 gigawatts of OpenAI's AI infrastructure over several years, a deal estimated to be worth tens of billions of dollar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몇 년간 tens of billions of dollars.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조 단위? 몇 조 단위를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 AI의 웹사이트에 오픈 AI가 올렸다라는 직접 거죠. 올렸다는 거죠. 네.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 구도나 지금 엔비디아 말고 아마도 많은 업체들이 대안을 찾고 있을 텐데 AMD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희망이 약간 시작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초반에는 적어도 멱살 잡고 끌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초반에는 그렇다면은 얘네를 AMD를 일단 주시를 해서 막 진짜 뭐 오늘 내일 올라갈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 6개월, 1년 뭐 이 정도까지를 만약에 본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 그리고 뭐 안 가면 뭐 차트적으로 이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때 자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회사의 스토리만 가지고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디스클레이머를 걸자면 개인적인 의견이. 그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지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보면은 AMD 회사 그러니까 오픈 AI의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고 또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희망적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AMD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고평가가 돼가지고 뭐 이거 큰일 나는 회사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뭐 AMD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면서 막 뭐 망해가던 회사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라는 거는 저는 좀 저도 약간 긍정적이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매수 의견 드렸고 실제로 매수를 이미 했고 그래서 좀 보면서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고품격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 많이 쳐주시고 소감 한번 또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긴장이 됐습니다. 오. 특히 라이브로 하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근데 이번 방에는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걸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누나가 이렇게 판사문 같은 거 딱딱딱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나는 뿌리 유지해야 돼.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친해지면 우리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겠습니다. 상석님께서도 미변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5,000원 사주시고 또 2,000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안 돼요 또 봐요. 주변 언니 오는 날 실현 수익했어요. 이야.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야. 마지막 안 돼요. 또 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출연해 주실 거죠? 대답 못 하시는데 오늘 하고 나니까 약간 약간 조금 힘든데 생각보다 힘든데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되고 제가 말 잘못할까봐 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중간에서 왜 말 못하고 있는지 진짜 알겠죠? 중간 오빠의 고충을 제가 너무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몰랐어요.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 주변 누나께서 또 해주실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고 왜냐면 아까 지금 누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뭐 들어가셨나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기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자 오늘 주인 가슴 설렁 내려앉고 빨간 물결은 괜히 어깨 스케